주요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 사면 외에 사면 전체 내용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생 관련된 그런 분들 사면이 많이 됐어요. 뭐 생계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 관련해서도 사면이 있었거든요. 어린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해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사면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됐고요.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는 얘기죠. 노점사 운동하신 분들도 사면됐고요. 농민 운동하시는 분들도 사면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 탄압을 위해서 건폭몰이해서 노동자들을 불법 행위자들로 몰아넣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불법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양해동 열사도 몸을 던져서 이 억울한 그 건폭몰이에 대해서 한 거 하셨던 거잖아요. 자, 이런 사면들 정말 감동적인 사면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이제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사면 될 때 안에 내용들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조원 분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대선은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대선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면 서대문 형무소를 여는 거다라고 얘기한 민영배 의원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원래 어떤 도시가 점령당했다가 해방이 되면은 그 당시에 탄압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문부터 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광복절에 너무나 맞게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미영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 조국을 사면하면서, 윤미향을 사면하면서 정부 지지율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바로 잡아야 될 일을 잡은 거죠.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한미일 협력을 위한 희생양으로 던져진 사람이에요. 미국이 끊임없이 압박을 넣었죠. 어떻게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게끔. 근데 한일 관계의 핵심은 이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가 핵심이거든요. 일본이 끝까지 안 하고 그것을 뒤집고, 약속을 뒤집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하는 윤미향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을 찍었고 저격했고 그렇게 정치 탄압이 벌어진 거예요. 마녀 사냥 당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힘당이 개거품 물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게 어떤 사고 구조로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것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거는 천하람이에요. 천하람이 뭐라고 했냐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하냐.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는 거 같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저런 프레임을 조작해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비유를 합니다. 천하람 이게 진짜 인간인가 싶어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죠? 명태균이랑 붙어먹었던 저런 천하람 같은 놈을 데려다 앉혀놓고 저러고 둘이서 떠들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천하람은 특검 조사나 받으러 가세요. 입으로 똥을 싸지 말고. 네, 뭐 이준석이랑 명태균 만나가지고 저렇게 나무도 심고 그랬던 사이 아닙니까? 아니 어디서 범죄자들이 감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로 뭡니까? 용서가 안 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등장을 했습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될것 특검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사과 멘트를 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입장 표명이나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네.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한 것입니까? 진짜 기자 궁금해. 질문. 나도 궁금해. 자, 김건희 구속 오늘 될 겁니다. 네, 오늘 근데 뭐 구속영장 실질 중에 쓰러질 예정이라는 소문이 그러니까. 있던데 괜히 저렇게 터덜터덜 걷는 게 아닙니다. 저거 지금. 그거 알죠? 이게 학교 다닐 때 조퇴하고 싶으면은 나는 입에다가 아프다. 입에다 침 절대 안 바르고 한 반나절 버티면은 조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전날부터 화장법이나 이런 걸 좀 연구를 한 것 같아. 아파 보이려고. 나는 곧 쓰러질 예정이다. 나는 곧 아플 예정이다. 자, 김건희 본라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재판장에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쓰러질 법던 게 특검이 제출한 구속 의견서가 848쪽이라고 합니다. 848조. 이걸 다 제시하고 보여주는 데만 네. 하루 왼종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늦게 나오겠는데?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겠어. 빨라도 오늘 밤늦게 예전에 나올 윤석열은 것 몇 쪽 냈었지? 네. 한 4시간, 5시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848조. 이 정도면 장편 소설 아닙니까? 자, 이거 두 권으로 나눠야 돼요. 이건 소설이어도. 자, 김건희 특검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구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쓰러질 만한 게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 와, 이것도 지금 어제 하루 만에 나온 것들만 정리해도 지금 한 4가지가 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이 사람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김범수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었던 녹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김범수 소환 조사 될 때까지는 이제 차명 거래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이게 녹취록이 있었다고 하고요. 2011년 8월에 김건희가 그 김범수 아나운서 계좌로 3억을 입금하면서 거기 계좌로 3억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네. 차명으로 내가 이거 지금 돈 쓰려고 넣어놓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이치에 3천만 원, 우리 기술 2천만 원어치를 사라. 주가 조작에 김범수 계좌가 차명으로 이용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열받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왜 지난 그 김건희 무혐의 중 검찰에서 녹취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녹취를 확보했다는 거야. 검찰이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수사했던 검사들도 사실 수사 받아야 됩니다. 진짜 지금 도망가면 안 됩니다. 김건희 수사했었던 사람들 다 징계받아야 돼요. 수사를 전혀 안 한 거잖아,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문제 목걸이. 지금 이 목걸이 지금 서희건설 막 네. 줄줄 나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네. 이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사갖고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나 이 표현이 너무 웃겨. 그런데 선물하려고 사면은 그냥 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사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 네, 현금으로 수천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걸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롯데 백화점에서 산 거거든요. 신세계 상품권을 먼저 사고 신세계 상품권을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구매를 했다는 건데, 그 구매할 때도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를 했죠. 비서실장의 어머니를 그래서 모시고 간 거예요. 이 어머니 이름으로 하려고. 엄마가 불쌍하다 진짜. 어머니 모시고 가서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삽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시계가 나왔어요. 네, 바세론 콘스탄틴이 나왔어. 바세론 콘스탄틴. 네, 명품 시계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6천만 원, 5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VIP 특가 할인으로 3,500만 원에 구입해가지고 국빈방문 때 착용하라고 김건희한테 건넸다고 하고요. 이 건넨 사람은 서 씨라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네, 이 서 씨라는 사업가가 5천만 원짜리를 무슨 VIP 특가 할인을 1,500만 원씩 깎아줍니까? 진짜 뻥튀기 너무 심하죠. 어쨌든 3,500만 원을 사서, 근데 이걸 사서 줬대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가 사서 준 게 아니라 김건희가 사다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구매 대행을 했다는 거죠. 아니 정말 그래놓고 이 사람이 이제 로봇계 업체를 했었던 그 업체 사장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경호처에
예산으로 로봇계를 갑자기 쓰겠다면서 이상한 로봇들이 막 공원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00% 누구한테 특혜 주는 거다. 너무나 난데없잖아 로봇계라는 게. 그래서 분명히 그거 특혜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 사장님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시계를 사준 사장님이 된 시계 거야. 구매 대행을 해주고 22년 9월에 이제 로봇계 납품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3개월에 1,800만 원을 받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 씨도 그 김건희의 추천으로 윤석열 취임식에 왔었던 사람이어서 이 범죄자 패밀리의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취임식 명단 진짜 다 파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이게 무슨 이 사람 로봇계 무슨 업체를 하다가 지금은 보수 유튜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로봇계를 만들어서 팔던 업체 사장이 그 업체를 접고 보수 유튜브를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 말은 뭐냐? 이 로봇계도 가짜였다는 얘기야. 진짜 이런 허접한 인간들을 데려다가 세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새로운 밝혀진 내용은 건진법사가 예전에 양재동의 캠프 불법 네, 불법 대선 캠프 불법으로 운영했던 이제 비선 캠프가 있었고 그게 나중에 거기서 이제 댓글 여론전을 담당한 걸로 밝혀졌었는데 네. 그게 또 서희타워였다고 합니다. 진짜 야, 놀라운. 진짜 놀랍다.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때 이상했던 일들의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 불법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직통으로 막 따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논란이었던 거거든요. 캠프 사무실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땡땡 타워라고 나왔었어 그때는. 네.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서희건설의 서희타워였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폐쇄했던 그 건물. 야, 이게 모든 게 다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그리고 그 캠프에서 국정 전략을 수립하고 인사 추천도 했다는데 건진법사가 했던 일이 또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진법사 캠프예요. 단독 캠프를 운영을 한 거고 여기에 김건희 라인이잖아. 네. 김건희가 지시를 내리는 단독 캠프인 거지. 그리고 서희건설 직원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성배가 건진법사가 20대 대선 이전부터 서희 빌딩을 찾아서 구술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 서희 빌딩이랑 건진법사 집이 10분 거리에 차 타고 10분 거리. 가장 가까운 데다가 그 캠프를 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 불법 대선 캠프 사무실 운영한 거 이거 유죄로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당선 무효입니다. 150만 원 이상 벌금형 나오면 당선 무효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힘당은 선거 보전비 받았던 거 다 토해내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지워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김혜성 집사,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입국을 한다는 거죠. 김혜성 씨가 그동안 김건희 계좌도 운영해주고 뭐 각종 그 이권들을 집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혜성 씨는 자기가 지은 죄 정도만 그 죄값만 치르면 될 것 같아요. 다 김건희한테 정확하게 자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